오늘 얘들아 배울 게 뭐냐면 일단은 명제가 뭔지 한번 배울 거야. 명제가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조건이라는 거는 무엇인지 배울 거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다시 우리는 명제를 공부를 할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이 명제라는 거는 그냥 고등학교 때 우리가 주로 문제 푸는 명제가 아니라 그냥 명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나서 조건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나서 결국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주력해서 배우는 명제라는 거는 조건이 두 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상태의 명제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명제 하면은 기존에 좀 배웠던 친구들은 머릿속에 뭐 P바 Q 이거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뭐 P도 조건이고 Q는 뭐 결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PQ가 다 조건이에요. 조건 두 개를 합쳤을 때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P바 Q, 즉 조건이 두 개 붙어 있는 명제를 공부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명제라는 거는 바로 무엇이냐라고 보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를 명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거짓 명제를 처음에는 헷갈려서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2 더하기 3은 7이다 라는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2 더하기 3은 7,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러면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라는 거는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조건은 미지수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 미지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x 더하기 3이 5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x 더하기 3이 5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지. 왜 몰라? x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P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 배울 명제라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이러한 조건이 두 개를 합쳐서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참거짓도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뭐 역이라든지 대우라든지 뭐 그런 걸 좀 따져볼 것이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P라는 앞에 있는 조건이 Q라는 조건을 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 조건이 필요한지 필요 조건이 필요한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2시간 동안에 공부할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빨리빨리 나갈 테니까 집중하시고 잘 들으세요. 자, 명제는 무엇이냐?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뭐 참인 거 거짓인 거 충분히 다 아는 얘기가 될 테니까. 자, 명제 부정입니다. 부정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국어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수학에서만 사용하는 부정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뭐 부동호 같은 거. 부동호는 얘들아 우리가 크다, 같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크다의 부정은 바로 뭐가 되겠어? 이거하고 같다와 작다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호 같은 경우는 뭐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뭐냐? 작다가 되는 거고 어차피 세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가 아닌 거는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하나가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몇 개가 있을 거고 두 개가 있을 거고 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하고 또는 모든하고 어떤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모든하고 어떤이라는 개념은 모든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이런 겁니다. 야, 이번에 기말고사를 봐서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다 80을 넘으면 90을 넘으면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때 모든의 의미는 뭐지?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 커트라인을 넘어야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지. 어떤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번 시험에서 우리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100점이 나오면 선생님이 맛있는 걸 사주겠다. 그거는 뭐지? 모든 구성원이 아니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구성원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 조건을 만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거는 전체 개념이 되는 거고 어떤이라는 거는 한 명 이상의 개념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이야.
왜 그러냐면 합집합 같은 경우는 또는이거든. A 또는 B잖아. 그래 안 그래? 또는이라는 개념은 뭐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또는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순수한 A만 되든지 순수한 B만 되든지 A, B 뭐가 되든지 다 되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거는 세 개 개념이고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니? 아니 그리고는 교집합은 그리고라는 개념이죠. 그리고는 A와 B 둘 다 되는 것만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 그러니까 셋 중에 어떤 것도 괜찮다. 셋 중에 어떤 것도 괜찮지 않다라는 건 어떤 특수한 하나만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이 되는 거고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배운 친구도 있기 때문에 쌤이 조금 뭐 일단 설명을 다 할게요. 자,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하고요. P가 아니다. 얘를 우리가 이렇게 물결 모양 읽을 때는 not P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집합에서 여집합 때하고 마찬가지로 여집합의 여집합은 뭡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에서도 not, not이 두 개 붙으면은 그냥 무시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보기 문제들은 뭐 기존에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처음 공부한 친구들도 그렇고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조건입니다. 조건이라는 거는 변수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보기 3번. 의외로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냐? 이런 약간 명제하고 조건을 구분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생각보다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 애들이 많이 틀려. 그러니까는 한 6개 정도를 주고 다음 중 명제는 몇 개입니까? 조건은 몇 개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자, 3은 유리수이다. 명제 맞나요? 맞죠?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인 명제가 되겠지. 명제는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는 참과 거짓만 판단하면 돼. 내가 몰라서 참거짓을 모르는 거는 아니고, 알겠지? x는 홀수이다. 이거는 뭐가 되죠? 조건이 되겠죠. x는 16의 약수이다.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조건이 되겠죠. x가 1이면 2x 더하기 1은 3이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명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봐봐. x 더하기 1이라는 거는 이렇게 x 더하기 1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아니 2x 더하기 뭐 2라는 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명제 조건이에요? 얘들아 이거 명제야 조건이야? 배웠던 친구들 의견 한번 내봐. 은하 뭐야? 명제야 조건이야? 성민이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야?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명제면. 뭐라고? x값을 모르니까 명제가 아니야? 명제야 조건이야? 빨리 결론 내리고 넘어가자. 뭐야? 왜 명제야? x의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도 같은 결과 나와서 x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지? 1학기 때? x값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똑같은 거 뭐라고 불렀지? 항등식. 그쵸? 우리가 아까 조건은 뭐라 그랬지?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거 하는 걸 바로 뭐라 그랬지? 조건이라 그랬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조건은 여러분이 뭐하고 이퀄 시키면 되냐면 방정식하고 이퀄 시키면 돼요. 방정식이 뭐야 얘들아?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거 우리가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참이 되는 x값을 쫓아가는 게 바로 뭐야? 근찾는 거잖아. 근부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x값이 있지만 x에 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지. 항상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명제가 된다라고 보면 돼. 왜?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구분이 안 합니다. 항상 참이에요.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항등식은 우리가 명제로 봅니다. 조건으로 보지 않아요. 결론. 내 눈앞에 x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x값에 따라서 얘는 뭔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좀 더 여러분이 편리하게 하려면은 이거를 이렇게 전개를 하셔가지고 x를 소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소거하고 나면은 2는 2다 그거야. 2는 2다 이거 명제 아니야. 이거 좀 더 쉽지. 명제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값이 소거가 되면은 그거는 명제가 되는 거고 x값이 소거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x 하나만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진리집합은 이제 뭐 조건이 있어. 예를 들면은 여기 봅시다. x는 4의 약수래. x는 4의 약수다. 그러면 이 친구는 조건이겠죠. 명제는 아니죠. 그럼 x값이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참인 x값들만 모아놓은 거. 쉽게 말하면 쌤이 아까 조건을 뭐하고 결부지었냐면은 방정식하고 결부지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근이라고 불렀잖아. 그치? 이 진리집합은 근을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x가 4의 약수이다. 이거의 진리집합은 뭐냐? 그러면은 4의 약수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진리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명제도 부정할 수 있지만 뭐도 부정할 수 있어요? 조건도 부정할 수가 있어요. 부정은 뭐든지 할 수가 있겠지. 조건은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모든 또는 어떤 뭐 이런 것들 합집합은 교집합 이런 것들 부등호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조건 또는이 있고요. 그리고가 있습니다. 또는은 여러분이 뭐하고 이퀄 시키면 됩니까? 합집합하고 이퀄 시키면 돼요. 그리고는 뭐하고 이퀄 시키면 됩니까? 교집합하고 이퀄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또는에 여기 합집합이 있고요. 교집합이 있는데 얘네 둘이는 각각 무슨 관계다? 부정관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세 가지 파트로 조금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처음에 배웠던 명제는 그냥 뭐야? 그냥 명제야, 명제. 명제는 얘들아 문장이나 식이기 때문에 문장도 예를 들면은 뭐 에베레스트 산은 한국에 있다. 명제야, 명제 아니야? 그럼 명제야. 왜? 거짓이니까.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수학에서 굳이 그거를 다룰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처음에 명제라는 거는 그냥 이런 걸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를 해. 그냥 간보기로 본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제 진짜 명제를 내가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개념인 조건을 먼저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미지수가 있는 거 x 더하기 3이 만약에 5야. 이러한 조건들. 이거는 x값에 따라서 뭐 하니까 참것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을 뭐 하면 두 개를 묶어 놓으면 조건 두 개가 묶어지면 참과 거짓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는 거야?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명제, 즉 조건이 두 개 있는 명제를 다루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제 P, 바, Q라고 읽으면 됩니다. 수학에서 약간 이런 긴 막대기 바, B-A-R 영어로 바 그렇게 읽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P바 Q 두 조건에 대해서 P이면 Q이다의 꼬린 명제를 다양한 명제가 있는데 이런 모양의 꼬린 명제를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나타낼 것이고 네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편의상 앞에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고 부르고 왜 이것이면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를 결론이다라고 불러오는 건데 둘 다 우리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9의 배수이면 x가 뭐의 배수이다? 3의 배수이다 라는 게 있다고 해보니 합니다. x가 9의 배수야. 이거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야. x가 9의 배수다. 여기까지는 조건이지. x가 3의 배수다. 이거는 뭐야? 이것도 당연히 조건이야. 맞죠? 왜?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내가 엮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이게 참거짓 판단할 수가 있어.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x가 9의 배수이면 x는 3의 배수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에요? 참이에요. 참인데 우리가 이제 얘를 P, 바, Q라고 할 거고 P, 바, Q의 형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뒤에 있는 친구가 앞에 있는 친구를 품어버리면 돼요. 즉 앞에 있는 친구가 앞에 있는 이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이 친구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면 무조건 참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9의 배수 9, 18 이렇게 될 것이고 3의 배수는 3, 6, 9 쭉 하다 보면 당연히 앞에 있는 친구가 뒤에 있는 친구의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이 되니까 얘는 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셨죠? 다시 정리할게요. 자, P, 바, Q 이거 명제야.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진리집합을 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앞에 있는 걸 우리가 P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거 Q라고 하는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얘네 둘이 위치를 살짝 이렇게 바꿉니다. 바꾼다는 거는 뭐냐면 3의 배수이면 9의 배수이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바꿨잖아. 그래 안 그래? 위치를 순서를 바꿨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역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부른다고? 역. 이 역자는 한자로 바꿀 역자예요. 수학에서 역자가 서로 뭐가 바꾼다는 뜻이야. 역수도 있고 우리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뭐 역함수도 있고 어쨌든 그 역자가 들어가면 뭔가 바뀌는 거야. 자, 어쨌든 바뀝니다. 바뀌는 걸 우리는 역이라고 하는 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역은 참이 될까 거짓이 될까? 3의 배수이면 9의 배수이라는 거짓이 돼야 되겠지. 거짓이겠지. 왜? 앞에가 뒤에보다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앞에서부터 쭉 읽어서 뒤까지 흘러가는 어떤 그런 형태의 문장이나 식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걸 무조건 포함을 해야만이 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천천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보기 문제들은 선생님이 뒤에서 이제 그 예제 문제 풀어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건 PQ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P, 바, Q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의 진리집합인 P집합이 Q의 진리집합인 Q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얘가 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 반례라고 되어 있네요. 반례 한번 잘 볼게요. 반례라는 거는 뭐냐면 자, P와 Q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이게 지금 거짓이야. 우리 수학에서는 뭔가 야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려면 뭐를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 다시 뭐 해야 된다고?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우리가 증명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단원은 고1 때 한 개 단원에서 다루고요. 고2 때 한 개 단원에서 다루고요. 그 이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1 때 우리가 증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단원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야. 그거 말고는 고1 때는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상황이 실력이 안 돼서 증명을 못 해. 증명을 못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아니다라는 거 뭔가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야? 반대되는 예, 발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 틀렸어. 그러면 왜 틀렸는지를 뭐 해야 돼? 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알아듣겠죠? 그게 바로 발례라고 보면 되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거짓명제야. 그러면 이게 거짓명제라는 거는 뭐냐면 P에는 속하지만 자, P에는 속하지만 Q에는 속하지 않는 거야. 그치? 왜 그러냐면 명제라는 거는 P이면 Q이다. 즉 P에 속하는 것이 Q에도 속한다. 이게 바로 참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는 앞에는 속하지만 뒤에는 속하지 않아. 자, 앞에는 속하지만 뒤에는 속하지 않아. 선생님이 이거를 집합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순수한 P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수한 P. P에만 속하고 Q에는 속하지 않는 거 말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겠어? 이 부분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뭐가 돼? 발예가 될 수가 있는 친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아주 기출률이 높습니다. 쌤 이따 문제 풀면서 좀 더 얘기해 줄게요.
자, 나머지 뭐 쭉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것도, 마플 교과서가 이런 게 좀 좋아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쭉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얘들아, 이거 공부할 때 이렇게 하세요. 쭉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머리에서, 그래 하는 것들은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뭔가 쭉 읽었는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 그거는 반드시 체킹을 하셔가지고, 두 번, 세 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든,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뭐 질문쌤이나 쌤한테 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꼭 물어봐서 내 머리 회로에다가 뭐 해야 돼?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하고 어떤이 있습니다. 쌤 이거 말씀드렸죠. 모든하고 어떤.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좀 이렇게 좀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좀 빠른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만큼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는 거야. 쌤이 어려운 거는 천천히 곱씹어서 해주잖아. 별거 아니야. 쭉 읽어보면 되니까.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명제의 참거짓.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거짓을 한번 판단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아름답다, 높다, 깊다, 넓다, 크다 이런 것들이지. 형용사나 부사어 같은 것들. 이런 거는 당연히 주관적인 거죠. 그쵸? 어떤 꼬마인 친구가 한 3살짜리, 4살짜리, 4살짜리 친구가 선생님을 보면, 엄청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근데 너희들 쌤을 보면은 크다고 말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명제가 아니다. 자, 소수는 홀수이다. 명제야, 명제 아니야? 명제 맞습니까? 참인 명제예요, 거짓 명제예요? 거짓 명제죠. 뭐 때문에 거짓입니까? 그렇지. 그게 바로 반례야. 그러니까 이거 거짓이야. 왜? 야, x2 있잖아. 그게 바로 반례야. 알아듣겠지? 12의 양의 약수는 5개다 라고 했네요. 참이야, 거짓이야? 12 약수 계산해보면 됩니까? 참고적으로 이거 선생님이 약수 잠깐 한번 얘기하면 얘들아 그 중1 때 너네 약수 배웠잖아. 중1 때 약수 개수에 따른 분류 좀 공부했었니? 약수는 홀수에 있는 게 있고 짝수에 있는 게 있어. 어떤 게 홀수에 있을까? 어떤 게 홀수일까 약수가? 응? 대답 좀 해봐. 그냥 선생님 혼자 그냥 이렇게 떠들면 돼 그냥. 약수가 홀수인 건 수의 특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얘들아 12라는 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여러분 약수 어떻게 구하지? 1, 12 이렇게 하지 보통. 2, 6 그치? 3, 4 쉽게 말하면 짝꿍이 있어 짝꿍이. 그럼 홀수라는 거는 짝꿍이 없어야지. 예를 들면은 25 약수가 뭐야? 1, 25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힌트 줬어. 그럼 약수가 홀수인 거의 수의 특징이 바로 뭐야? 제곱수예요. 제곱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지? 홀수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팁을 좀 알아놓으면은 근데 나중에 써먹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12의 약수가 5개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12는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런데 이것도 굳이 나누면 1개짜리가 있고 얘들아 3개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5개 이상짜리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약수가 하나인 거는 뭐 있을까요? 약수가 하나인 거는 1이겠지 1. 약수가 3개인 거는 약수가 3개인 거. 약수가 3개인 거는 소수의 제곱수예요. 소수의 제곱수. 예를 들면은 2 소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의 제곱인 얼마? 4. 그러면은 2라고 4. 그 다음에 2밖에 없잖아. 2라고 4, 2. 맞죠? 그 다음에 3이 소수잖아. 그거의 제곱수인 9. 1, 9, 3 이렇게. 25, 49 이런 것들. 49는 1, 49, 7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3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이나 소수의 제곱수가 아닌 제곱수도 있지.
그런 친구들은 다 5개 이상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짝수는 얘들아 2개하고 이제 2개 이상인 것, 즉 4개, 6개 이렇게 있겠지. 2개짜리는 뭐가 되겠어? 소수가 되겠지, 소수. 그래서 약수의 어떤 이런 식으로 개수에 따른 분류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x 더하기 2가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명제입니까? 명제 아닙니까? 명제 아니죠. 그럼 뭐예요? 조건이죠. 왜? 조건은 여러분 머릿속에 equal 무슨 개념이라고? 방정식 또는 부등식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이 된다. 너는 아니다. 아니다. 얘는 거짓 명제고요.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명제가 되겠지. 설명 안 해도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체크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센터 물어보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인데요. P는 소수예요. 얘는 이겁니다. 이거는 3하고 8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3 하고요. X하고 뭐가 되니? 8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여기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 뭐 4에서부터 7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이 뭐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고 나면은 이거는 얘들아 뭐야? 납피란 건 뭐니? P의 여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P, Q, 그리고는 교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낫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니? P의 여집합 또는 합집합, 낫 Q는 Q의 여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여러분 드모르간 사용하시면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한번 골라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들아, 곱해가지고 0이 된다라는 거는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x만 0이다, y만 0이다, 둘 다 0이다. 오케이? 쌤이 지금 이거 하나 해주는 거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반드시 알아야 돼. 별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안 돼. 곱해가지고 0이 된다라는 거는 몇 가지 경우 수가 있다고?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럼 얘들아 3개를 곱해서 0이 되는 거는 몇 가지 경우 수가 있을까? 2개 곱해가지고 0이 되는 거는 하나만 0일 경우의 수를 경우만 지으면 둘 다 0인 경우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하나만 0이 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니까 EC1 이렇게 되겠지. 2개. 거기다가 둘 다 0이 되는 경우는 EC2. 다 알아듣죠? 3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3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뭐가 되겠어? 하나가 0인 경우는 3C1. 2개가 0인 경우는 3C2. 3개가 0인 경우는 3C3.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 7가지 경우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x부터 한 5개 곱해가지고 걔가 0이 된다. 경수부터 몇 가지냐? 어려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OC1, OC2, OC3, OC4, OC5 하시면 되지.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데 더 어렵게 나오면 경시대 문제가 나오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래. 얘는 그러면은 경수가 몇 가지니?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그러면 x가 0이고 y가 0인 것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만약 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거야? 낚시 하는 거야. 쌤 같으면 낚시질 하지. 그러니까 이걸 안 주는 거야. 이거 안 줘. 그럼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없다고 해서 얘가 이제 뭐 참거짓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x가 1이고 y는 뭐일 수 있으니까 i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제곱의 합이 0이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수인 조건을 반드시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체크 안 하는 게 일반고야. 특목고나 이런 데는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로 장난질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따져야 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3가지고 얘는 1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앞에가 크죠? 맞죠?
명제가 참이 되려면 뭐가 커야 된다고? 뒤에가 커야 돼, 뒤에가. 앞에 거를 뒤에가 다 포함을 해야 돼. 일단 쌤이 설명해준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오세요. 왜냐면 쌤이 그래야 필요충분조건까지 싹 묶어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딱 하려고 하는 거야. 뒤에가 커야 참입니다, 명제는. 그냥 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은 x값이 몇 개 있습니까? 풀마이 2개가 있겠죠. 얘는 x값이 뭐입니까? 0이 하나가 추가됐죠. 그러면은 앞에는 2개인데 뒤에는 몇 개니까? 3개니까 얘는 뒤에가 크다. 물론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얘들아, 더하기가 0보다 크다의 의미는 뭘까? 부호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알려줘요, 부호? xy의 부호 알 수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한되지. 둘 다 양수든 둘 중에 하나는 음수란 얘기가 되겠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두 개의 부호가 만약에 다르다면 0보다 크면 양수인 친구가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고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음수인 친구의 절대값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부호라는 거는 둘 다 양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양음이거나 둘 다 음수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숫자가 2개라면 그 중에서 얘는 둘 다 음수는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한 정보 정도만 알 수가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어쨌든 얘는 부호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지 않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 그래서 더하기는 곱하기는 부호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죠. 자, 2개가 곱해가지고 0보다 크면은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양수나 둘 다 음수, 우리는 또 같은 부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곱하기 0보다 작으면은 다른 부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부호여야 돼. 근데 얘는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양음일 수도 있으니까 뒤에 있는 친구, 앞에 있는 친구를 포함하지 못하니까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름모하고 정사각형하고 누가 더 큽니까? 마름모가 커요. 마름모가 크다라는 거는 앞에가 크다는 뜻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가 무리수이면 x제곱은 유리수이다. 이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왜? 예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무리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으면 안 돼. 무리수는 루트 2, 루트 3만 무리수인 건 아니고요. 1 더하기 루트 2도 무리수죠. 그쵸? 그러니까 무리수의 개념을 루트 2로만 딱 잡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사실은 개념이 잘 안 잡힌 건데 실수했네라고 표현하는 실수가 아니야. 이건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잡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리수라는 거는 단독 무리수도 있지만 유리수하고 합쳐진 형태의 무리수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같은 방법으로 복소수라고 하면 우리는 뭐만 보통 뭐만 기억한다고 보통 얘기했어? 허수만 보통 기억한다고. 왜? 복소수라는 거를 배울 때 허수를 중심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근데 사실 0도 복소수죠. 실수도 복소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우리한테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 좀 더 나아가서 뭐 순허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이 있고요. 얘가 참이다 라고 얘기했어. 참이 되려면은 자, P 집합이 있고 진리 집합, Q 진리 집합이 있으면 요렇게 돼야 참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영역 표시해가지고 빨리빨리 판단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어려울 게 없고, 이런 것들 한번 잘 체크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합집합하고 여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전체 집합에서 누굴 빼는 거라고? 순수한 Q를 빼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치? 전체 집합은 1, 2, 3이고 순수한 Q는 2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 아니고 1, 3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집합 여러분 다 했으니까 선생님 이 정도만 할게요. 빨리빨리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명제. 자, 얘가 이것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는 어디 들어있습니까? 이 얘기야. 선생님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보통 시험지가 내 쪽 기준 잡았을 때 두 번째 장 정도에
대놓고 딱 한 문제 박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기말 때 나올 거예요. 알겠지?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아, 순수한 앞동네 친구 찾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P와 Q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R은 아닌 거. 그치? P와 Q에 속해 있는 친구는 요렇게가 되지만 R이 아닌 친구는 누구만 있어? A만 있네요. 그쵸?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뭐 여러분 수준에서는 뭐 다 잘할 수 있는 부등식 관련된 문제고요. 이거는 뭐 집합에서도 우리가 많이 했고 사실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어려울 건 없고요. 얘가 참이다 이런 말이야. 얘가 참이다라는 말은 당연히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풀 때 싹 선 하나 그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기 있는 친구가 안쪽에 마이너스 2하고 A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Q가 커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A 그 다음에 얘가 10 이것만 잘 표시하면 되겠네요. 색깔 칠해진다 색깔 칠해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칠해지고 얘는 안 칠해진다 이렇게 이거 뭐 선생님이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지. 그쵸? 이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합니다. 그쵸? 이퀄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안 들어갑니까? 작은 쪽이 막혀 있고 큰 쪽이 뚫려 있는 이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이퀄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야? 둘 다 막혀 있거나 둘 다 뚫려 있거나 큰 것이 막혀 있고 작은 것이 뚫려 있는 세 가지의 경우는 이퀄이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어줍지 않게 실수해가지고 점수 까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것만 계산해서 A의 범위를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좀 자주 일어나는 이거거든요. 원래 선생님 잘 안 일어나 수업 시간에 그치? 계속 앉아서만 해. 나이 먹어서 힘들어가지고. 근데 얘는 뭐 쓸 게 없어 그냥.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 자, 참임명제를 한번 골라보라 라고 했네요. 자, 어떤하고 얘들아 모든의 차이가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떤은 뭐라고? 한 명만 돼도 돼요. 모든은 다 돼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떤이 들어가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가 있냐 그 얘기지. 그치? 제곱해서 1보다 작은 거는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에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가 들어가면은 참이의 거짓이에요. 자연수가 들어가면 제곱해서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잖아.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된다. 여기에 정수가 들어가도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이나 어떤 문제의 포인트는 얘들아 뭐냐면 이 식에 있지 않아요. 이 식이 여러분에게 뭐 크게 어려움을 주진 않으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범위가 정의역의 범위가 뭐냐가 더 중요해. 실수냐, 정수냐, 자연수냐가 더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좀 공부를 중상위권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얘 먼저 눈이 가 얘.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서 최상위권, 극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정확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 봐서 틀려. 그래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 스스로에게 아 실수했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실수가 아니라니까. 그게 실력이야 항상. 볼 수 있는 거를 못 보는 게 볼 수 있는 자꾸 중요한 거를 봐야 되는 게 실력인데 그거를 못 보는 거야. 알겠지? 포인트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봐야 된다고 해서 얘를 봐야 돼. 얘를. 아셨죠? 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제한 범위에 따라 가지고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참이었던 게 거짓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셨죠? 그래서 실수라고 한다면 좀 마음 편하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선생님 이것도 이제 뭐 쌤하고 기존에 공부했던 친구는 다 아니까 새로 한 명 왔으니까 선생님 한 번만 복습해 줄게. 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 무조건 뭐라고 보자 그랬지? 얘는 2차 함수야. 그쵸? 포물선. 0은 뭡니까? x축이죠.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이차 함수는 x축하고 관계에서 몇 가지 관계가 나타납니까? 세 가지 관계가 나타나죠.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게 바로 근이 두 개라는 거지. x축에 접하는 경우 근이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리고 x축하고 안 만납니다. 그게 근이 없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위치를 지금 나에게 물어본 거고, 위치를 물어본다라는 건 우리는 뭘로 해석하는 거야? 근의 개수가 몇 개냐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는 당연히 판별식으로 연관을 지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는 뭐 판별식 해보면은 1 제곱이니까 1 빼기 4니까 음수가 되겠구나. 음수가 된다는 거는 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 허근만 있다, 공중에 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는 이차 함수가 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이거 뭐 2차 함수예요. 그 얘는 x축이고요. 작다라고 했네요. 인수분해 해보면은 1과 2를 근으로 갖는 거 알 수가 있고요. 0보다 작으니까는 사이값이니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정말 이런 때는 정말 자연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어떤 이라는 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단 하나도 만족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얘는 4하고 5입니다. 그쵸? 4하고 5니까 크거나 같다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자연수 1, 2, 3, 4가 들어가죠.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5부터 쭉 다 들어간다. 그치? 빠지는 자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끝났고요. 다음 단원. 그래서 단원 평가도 다 풀어오세요. 터프 문제만 여러분이 조금 일단 선택권을 선생님이 줄 거고요. 나머지 노멀까지는 다 풀어오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로 나가는 것이 170개인데 이제 이거 단원으로 따지면 2개 단원이더라고 보니까 명제가 그거 다 따지면 아마 한 250명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언제까지 풀어오라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시간 굉장히 많잖아, 그치? 그때 놀면서 심심할 때 하나씩 푸세요. 자, 여기 봅시다. 명제의 역, 대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선생님이 아까 역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P, 바, Q가 있을 때 여기는 뒤에 거고 앞에 거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게 바로 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 사실 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얘들아? 자, 명제가 참이 되고 싶어. 어디가 커야 돼? 뒤에가 커야 돼. 그쵸?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여기 참이 되고 싶어. 누가 크면 돼? 앞에가 크면 되겠네. 바뀌는 거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쵸? 그래서 명제가 참인지 따져봐라. 당연히 뒤가 큰지 따지면 되는 거야. 여기 참인지 따져봐라. 이걸 또 굳이 바꿔서 부산하게 그렇게 풀 필요가 없죠. 앞에가 큰지 뒤가 큰지만 체크해서 앞에가 큰 게 바로 여기 참이 되는 거야. 라고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지. 알아듣지? 이걸 굳이 바꿔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우가 있는데 대우는 여기 모양을 보시면 역에다가 뭐가 추가된 거지 얘들아? 부정이 추가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P 바 Q가 있으면은 얘를 바꾸면서 뭐 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 대우가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서 대우는 두 가지의 의미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명제하고 대우는 참거짓을 같이 갑니다. 같은 동료야. 평생 우리는 함께 갈 거야. 명제가 참이면 여기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여기 거짓이야.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배운 친구들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 얘기지. 이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은 대우를 굳이 우리가 어떨 때 그러면 대우를 쓰냐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냥 이거에 대우를 구하고 참거짓을 따져봐라 라는 문제에서만 내가 대우를 쓸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대우를 언제 쓸 거냐라는 거야. 보면은 얘들아 명제하고 대우하고의 차이가 바로 뭐예요?
물론 순서 바뀐 거는 큰 의미 없고 어쨌든 위치가 바뀌었지만 뭐가 생겼어? 부정. 뭐가 생겼다고? 부정. 뭐가 생겼다고? 부정세 부정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부정인 형태의 명제를 만나는 거야. A가 2가 아니면 A 블라블라블라 얘도 뭐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걸 따지기가 매끄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다가 편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우는 내가 언제 사용하느냐? 당연히 부정형의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상황이 됐을 때. 왜? 명제하고 대우는 참거짓이 같이 간다고 했는데 부정형의 명제를 만났는데 그거에 대우를 만들면 뭐가 되겠어 얘들아? 부정형이 아닌 뭐뭐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바뀌겠지. 그러면 참거짓 따지기가 어때요? 쉽겠지. 그래서 대우 내가 해보니까 대우가 참이야. 그럼 명제 너도 뭐라고? 참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대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우 사용법. 알겠죠? 자, 그렇게 쭉 가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나와 있어. 명제와 대우 사이의 관계.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반드시 참이다. 그 뜻입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반드시 뭐가 된다? 참이다. 근데 이제 역 같은 경우는 명제가 참이면 여기 참이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얘들아? 뭐 대우는 우리가 참이라고 이제 뭐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알겠어. 자, 그러면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역도 참이냐 이거야. 명제가 참이려면 어디가 커야 돼? 대답 좀 해봐. 명제가 참이려면 어디가 커야 돼? 뒤에가 커야 돼. 여기 참이려면 어디가 커야 돼? 앞에가 커야 돼. 그러면 명제가 참인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거짓이겠지. 여기. 그쵸? 쉽게 말하면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앞에가 크다면은 0만 참이야. 뒤에가 크면은 명제만 참이야. 그런데 명제와 여기 모두 참이려면 결국에 P는 Q의 부분집합이 되면 되고 Q는 P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우리가 그런 걸 집합해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P와 Q가 같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제하고 대우는 참거짓을 무조건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역과 명제 같은 경우는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같은 집합이라면 참거짓을 같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부분집합의 진부분집합의 형태라고 한다면은 얘는 참거짓을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정리할게요. 자, 그럼 쭉 한번 보세요. 3단노법. 3단노법은 이거 뭐 되게 간단한 건데 봐봐. 얘들아, P가 Q의 부분집합이래.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나 P야 이런 얘기고요. 나 Q 할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근데 Q가 얼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은 내가 뭐 할래? 나 얼 할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놓고 뭐 물어본 거냐? P는 얼의 부분집합이냐 이 얘기잖아. P는 얼의 부분집합이냐?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맨 제일 작은 거하고 제일 큰 것도 당연히 부분집합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노법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 뒤에 문제 나오긴 하지만 이거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자, 명제 이거하고 이거가 모두 참이다.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얘들아, 우리가 방금 뭐 배웠냐면은 명제하고 누구는 참거짓을 같이 간다고? 대우는 참거짓 같이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우를 만들어. 대우를 만드는 거는 뒤에 거 끌고 와서 부정해버리고 앞에 거 끌고 가서 부정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Q, 바, not P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는 not Q, 바, all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처음에 나에게 제공된 두 개의 명제를 가지고 나는 뭐 했어? 대우 만들어 가지고 두 배 뻥튀기 했어. 이렇게 뻥튀기 하고 나면 얘들아 반드시 뭐가 있냐? 산담론법이 성립되는 게 반드시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P바 not Q인데 not Q바 all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3단론법에 의해서 P가 바로 뭐라고? all이라는 이 새로운 명제 하나를 내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에 어디까지 가능해? 이거에 대우까지도 뭐가 다는 얘기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결론, 2개의 명제를 가지고 6개의 3단론법에 의해서 참인 명제를 나는 만들어냈고, 문제에서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여기 6개 중에 없는 거 그냥 골라내기만 하면은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거의 참거짓 한번 판별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쌤이 이거 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x 이것이면 이것이다. 이거는 둘 다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럼 앞에가 커요? 뒤에가 커요? 앞에가 커? 뒤에가 커? 앞에가 크지? 왜 그러냐면 뒤에는 x equal y equal 0이라는 뜻이고 얘는 x, y의 부호가 뭐라는 얘기니까 같다라는 뜻이니까 0이 아니네요. 둘 다 양수라는 얘기네요. 쌤이 잘못 봤어요. 0으로.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양수, 얘는 둘 다 양수 또는 둘 다 음수니까 얘가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지. 그럼 명제나 대우는 거짓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우 한번 말해보면은 자, 얘 끌고 와야 되니까 끌고 오면서 부정해야 되니까 이거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고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입니다. 그쵸? 근데 니네 아니 들치면 안 돼 여기서. 자, 이거 머리에 이고 있죠? 아니다. 자, 어쨌든 이겁니다. 그리고 이고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또는이죠.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x, y의 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이게 바로 대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해보세요. 그냥 해보면 좀 되는 거야. 이 부분은 내가 뭐 해줄 게 별로 없어. 니네 공부 잘하잖아. 그치? 내가 해줄 게 별로 없어.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참인 거 얘들, 여기 참인 거. 여기 참인 건 얘들아 뭐 따지면 되는 거니? 앞에가 큰 거 따지면 되겠죠. 쌤이 좀 하란 대로 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 계획이 있어. 송강호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다 계획이 있어. 어쨌든 쌤하고 이제 쭉 수능까지 갈 거면 미리미리 이제 약간의 이제 어쨌든 어려운 문제도 좀 풀어야 되고 할 거 아니야.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그러게 한순간에 오지 않아요. 이렇게 습관을 이렇게 잡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여러분 스타일하고 좀 안 맞아도 그냥 따라오면 돼요. 따라오면은 좋은 결과로 다 이렇게 되돌려 줄 테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일을. 자, 여기 참인 거야. 실수 XY에 대하여 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앞에 붙어 있는 거야. 그냥. 이거 바꾼다고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바보 멍청이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는 그대로 놔두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역을 만들어도 얘하고 얘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알겠지? 이만큼 이렇게 바꿔서 이거이면 실수 X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어. 처음이면. 자, 어쨌든 얘는 X가 Y보다 크대. 얘는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대. 앞에가 큰지 뒤에가 큰지를 따져보려고 했더니 어디가 큰 것 같아 얘들아? 느낌상으로 뒤에가 큰 것 같아? 왜 뒤에가 큰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제곱이나 절대값은 풀마의 상황이 섞여 있는 거잖아. 맞잖아. 그치? 그냥 그렇다 그래. 아니면 그냥 X가 Y보다 큰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라는 거는 제곱? 절대값은 풀마가 섞여 있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조합을 하다 보면 훨씬 경우의 수가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냥 뒤에가 큰 거야. 당연히 여기 참이 아니겠지. 알아들어? 자, 집합 A, B, C에 대하여 이 집합 이론 문제들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장 복잡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이렇게 얘하고 이거에 대소관계가 바로 구분이 되는 것들은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집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조금 고쟁이 만나고 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 집합은 약간 좀 살살 다뤄야 돼.
하는 대로 좀 명확하게 해야 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는 게 집합이야. 알겠지? 자, 이제 바꿔볼게. 바꿔보면 이것이면 이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것이니 한번 따져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답지 보지 말고 그냥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봐 지금. 자, 뒤에 거이면 앞에 거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잠깐 한번 따져보세요. 참인지 거짓인지. 자, 결과 나왔나요? 아직 좀 기다려야 돼요. 자, 나 참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뭐야 그러면? 나만 하는 거야? 시은이? 시은이? 참이 거짓이야. 애매합니까? 거짓입니까? 왜 거짓이야? 일단 위원님한테 물어볼게. 시온이 참이야 거짓이야? 명제 했잖아 뭐. 거짓? 왜 거짓이야? 그냥 느낌이 빡 왔어요? 아, 수학 느낌이 중요하긴 합니다. 성민이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입니까? 네. 은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확실하냐? 그럼 아영이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확실해? 그러면 발례를 한번 들어볼 사람. A, B, C가 어떤 상황이면 그러면 얘가 거짓일까? 이거 사실 얘들 여러분 볼 때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집합 연산이 여러분 눈에 복잡해 보여? 안 복잡해 보여? 안 복잡해 보이? 솔직히 안 복잡해 보이지? 아니 이게 뭐 복잡해. 막 여집합도 없고 뭐 간단하잖아 사실은. 그치? 이 정도 따지기도 처음 이거를 접해본 친구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이쪽 부분이 막 되게 복잡하게 나오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어쨌든 간에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일단 찾는 거야. 너는 거짓이어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이 싫어. 거짓이어야 돼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뭘 찾는 거야? 발리를 찾는 발리를. 어떻게 되면 거짓이 이렇게 A가 1이고요 B가 2고요 C가 3입니다. 이 부분집합에서 여러분을 가장 혼선에 빠뜨리는 친구는 바로 누구냐면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공집합이 부분집합이 되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부분집합에서 여러분이 딱 잡아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공집합이야. 공집합. 알겠어? 만약에 A, B, C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A와 C의 교집합은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죠. B하고 C의 교집합도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겠지. 그러면 공집합이 공집합, 부분집합 되니까 앞부분은 성립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만 뒷부분은 A는 B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분집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공집합에 대한 생각을 조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것들은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얘들아 더하기가 0보다 크고 곱하기가 0보다 크대. 이 말은 무슨 말이지? 더하기가 0보다 크고 곱하기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곱하기를 가지고 일단은 먼저 우리가 가지수 나누는 거니 둘 다 양수나 둘 다 음수. 근데 더해서 양수면 당연히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둘 다 양수야. 그러면 앞에 동네하고 뒤에 동네는 결국에는 얘들아 뭐 말하고 있어? 같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앞에 동네도 야 A, B 둘 다 양수야 이 말하고 있고 뒷 동네도 A, B 둘 다 양수야 이 말하고 있네. 그치?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면 명제도 참, 역도 참, 대우도 참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수단 논법. 이거 쌤이 아까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해서 이거의 대우를 한번 찾으라 그 얘기지. 대우는 not P, 바, not Q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의 대우 찾아봐라. 그러면 Q, 바, all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그렇게 찾고 나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가지고 가운데 거 쏙 빼고 맨 앞에 거와 맨 뒤에 걸 가지고 명제 하나 만들고 그거의 대우를 또 하나 만들고 그럼 총 몇 가지가 만들어진다? 6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얘. 자, 여기 보세요. 자, 집합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 얘하고 얘가 모두 참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3단 논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볼게, 얘들아. 자, 쌤이 써볼게. P바 not Q야. 그러면 이거의 대우 뭐가 되겠어? Q바 not P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나달바 Q라고 돼 있죠? 그러면 not Q바 all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뭐가 있어 얘들아? 요렇게 예쁘장하게 이렇게 나와 있네. 그치? 그러면 얘는 나달바 not P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P바 all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6개를 놓고 얘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야. 뭐 하면 된다고 얘들아? 만들면 돼. 어떻게 만드냐? 부분 집합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작은 애가 큰 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뭐 둘 다 할 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P, 바, not Q 이렇게 보면 되겠지. P, 바, not Q가 여기 있냐? 그 얘기야. P, 바, not Q 여기 있네요. 그쵸? 아, 그러면 너는 참이다. 이렇게 따지라 그 얘기야. 알아듣겠어? not Q, 바, all, not Q, 바, all 여기 있네요. 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얘는 P, 바. 얘는 봐봐. 잘 봐봐. P, 바. 얘는 뭐가 되겠어? 이건 지금 R에서 Q 여집합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순수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얼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P가 R에 들어가느냐, P가 R에 들어가느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P바 얼. 또 있죠, 여기. P바 얼. 알바 나피. 알바 나피는 없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가급적 복잡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막 써가지고 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아 이것이 이렇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그게 바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그냥 오히려 쓰다가 뭐해? 실수해서 틀리고 막 그렇다고. 그거 좀 하지 말자고. 자, 이런 문제는 뭐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조금 사실 이 마플특강 보기 1번 같은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가끔씩 나와요. 선생님 일단 한번 해주긴 해줄 건데 여기에 너무나 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나는 수학과 가서 나는 수학을 전공할 거야 라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다 뭐 이과 가도 공대 가나 그럴 거잖아. 수학은 그냥 뭐야? 내가 하는 일에 약간 도움을 주면 되고 당장 고등학교 수학은 뭐 하면 돼? 성적 잘 나오면 돼. 아닙니까? 수학의 원리를 탐구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다면은 약간 좀 가성적으로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 딴 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다 가끔 아 이거는 잘 나와 이건 잘 안 나와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강약 조절을 하라는 의미니까 뭐 당연히 다 잘하면 너무 좋겠지.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자,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잘한대. 이런 문제는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돼요. 선생님 하나만 해줄게요. 자, 수학을 잘하면 수국 이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있대, 얘들아. 두 개가 있을 때 얘가 성립하려면 추가로 필요한 거는 누구냐? 이거 지금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3단 논법에 의해서 징검다리가 돼줘야 되느냐? 이거 물어본 거야,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얘는 0. 수학 못한대. 낮수. 이렇게 되겠죠. 자, 국. 잘하지 못하면 낮국. 역사를 잘하지 못한다. 난역.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됐지? 당연히 우리는 이 명제들을 가지고 누구를 만들 생각을 해야 되겠어? 대우를 만들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야, 이거는 지극히. 그러면 얘는 수, 바, 난, 영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역, 바, 국 이렇게 되겠지. 자, 너무 간단해요. 야, 수학에서 출발해서 나 종착역이 뭐가 되고 싶은 거니, 얘들아? 국어에 가고 싶어, 이런 얘기야. 자, 출발할 거야, 수학에서. 그랬더니 영어라는 여기 도착했어. 그래, 안 그래? 3단 논법에 의해서 그러면은 영어라는 애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종착역이 국어야. 이렇게 여기야. 수학에서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영어 나라에서 역사 나라로 뭐 한 거야? 끊겼어.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하고 역사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언급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난영은 제일 좋은 거는 난영은 역. 이게 제일 좋죠. 왜? 수학이 난영, 난영은 역, 역은 국이니까 3단 논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된다라는 거는 누구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얘들아. 이거에 대우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난역은 0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여기에 뭐 하면 되는 거야? 있으면 된다. 명제라고 해서 말장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뭐 이렇게 막 감으로 찍어야 되는 건 아니야. 수학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당연히 있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역사를 잘한다. 여기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해보시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마플특강 3번 문제는 별표를 마플특강 3번, 4번, 5번 이쪽에서는 여러분 시험지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100%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3번 풀이해 줄 테니까 4번, 5번 풀이해 주고 나중에 선생님 또 많이 또 카피해 줄 테니까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쪽 면에는 숫자, 다른 쪽 면에는 알파벳이 적힌 4장의 카드가 있고요. 명제. 자, 짝수가 적힌 카드는 뭐입니다. 자, 명제가 뭐냐면 얘들아, 이거야. 그래, 안 그래? 자, 이게 참이 되는지 나는 알아보고 싶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의 대우는 뭐가 되겠어? 난모는 뭐야? 어차피 모음 아니면 자음이니까 난모보다는 자가 편하겠죠. 왜? 모음도 자음도 아닌 제3의 뭐가 있지는 않잖아. 자음 아닌 모음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자가 짝수가 아니다. 뭡니까? 홀수가 되겠죠. 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명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가 참인지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카드가 뭐냐 그 얘기야. 얘들아, 확인을 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앞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거를 열어봤을 때 뒤에 거가 만족하는을 봐야 되겠지. 당연히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나는 뒤집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모음이 적혀있는지, 모음이 아니지. 하여튼 모음이 있으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또는 자음이 적혀있는 카드를 모아 뒤집어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홀수가 있는지 체크해 보면 되겠지. 그런데 내가 뒤집어 봐야 되는 거는 짝수와 자음 카드를 뒤집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전혀 어렵지 않죠? 당연한 이야기지. 참인지 확인하려면 앞에 거가 만족된 상황에서 뒤에 게 되는 이걸 봐야 되는 거니까. 또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이건 잘 좀 체크하시고, 문장에서의 추론 이거 있어요. 뭐 열쇠 누가 가지고 있니까 말장난 같은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당장에 이쪽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하긴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숲을 가지고 가야 되는 시기이니까
굳이 막 이런 거 하나에 괜히 막 걸리적거려가지고 아 나는 수학 망했어 이런 헛소리 하시면 안 돼요. 시험에 기출률은 많지 않습니다.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 우리 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명제에서 이제 어쨌든 끝부분이긴 하고요. 중요한 거 하나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쳐가지고 보통은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은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우리는 이름을 붙여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알겠어? 자, 이거에 선생님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스케일 쪽으로 가서 좀 빠르게 푸는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하면 이거야. 자, P라는 조건이 있고 Q라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P, 바, Q가 참이 되면 좋겠어. 알겠어? 또는 P이면 Q가 참이 되면 좋겠어. 참이 되면 좋겠는데 내가 살펴보니까 뒤에가 커. 누가 크다고 얘들아? 뒤에가 크다고. 뒤에가 커. 뒤에가 크면 살펴볼 게 제한할 게 있어 없어? 제한할 게 없어. 왜? 뒤에가 크면 원래 뭐였어 얘들아? 참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뒤에가 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P가 Q이기 위해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어떤 제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따져봤더니 앞에가 커. 누가 크다고? 앞에가 커. 앞에가 큰데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들고 싶다 이 얘기야. 알아듣겠어? 그러면 뭔가 제한 단서 조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예를 들어줄게. 중학생은 학생이다 라고 말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왜? 뒤에가 크니까 뭐 앞의 조건을 내가 뭐 건들 게 없어. 그냥 네가 참이기 위해서 충분해. 그 뜻이야. 그런데 학생은 중학생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뭐 만들고 싶어? 참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 학생이라는 단서 조건에 뭐 단서 조건이 필요해. 이 학생이 경화 여중 학생이라면 이런 식으로 또는 중학교 1학년이라면 이런 조건이 이런 단서 조건이 필요해. 그래야 이 명제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참될 수가 있다는 거야. 결론 P하고 Q가 있습니다. 각각의 질집합을 따져봤을 때 뒤에가 크면 우리는 걔를 뭐라 그러냐?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어? 앞에가 크면 우리는 걔를 뭐라고 불러?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선생님 배경 설명을 잘 좀 이렇게 다듬어 보세요. 이해해 보세요. 알겠지? 그리고 앞뒤가 같아. 그걸 뭐라 그러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앞에가 크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뒤에가 크면 충분 조건.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뒤가 같아.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 같이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기 한번 볼게.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의 거의 뭐 한 7, 80% 문제들은 포함 관계를 가지고 따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앞에가 커, 뒤에가 커. 포함 관계잖아. 그치? 한 7, 80%는 그 정도는 그것만 가지고 따질 수가 있어. 그런데 포함 관계를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어떤 것들? 아까 약간 집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뭔가 앞에하고 뒤가 뭐 포함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따져야 되니?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방법 2를 가지고 하는 게 선생님 지금까지 주력을 밀었던 거고요. 그것이 안 돼. 포함 관계가 안 돼. 그럴 때는
자, 이렇게 갔을 때가 참이냐, 이렇게 갔을 때가 참이냐를 따지는 거야. 다시 A면 B다가 참인지 B면 A다가 참인지를 따진다고. 알겠어? 그래서 화살표를 받는 쪽이 무조건 커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뒤에가 크다는 뜻이야. 뒤에가 크면 충분 조건 이렇게 가는 거야. P가 Q일 때는 거짓이야. 그런데 Q이면 P이다. 즉 여기죠. 역 맞죠? 여기 참이면 앞에가 크다는 얘기니까 화살표를 받는 쪽이 큽니다. 필요 조건. 갔다 왔다가 둘 다 참이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에게 나열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이거 공부할 때는 여기 종이 붙여. 알겠어? 이게 백지 붙여. 백지 붙이고 하나씩 다 풀어봐. 알겠지?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씩 다 풀어보시고 나서 맞은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여러분의 머리 회로가 다 돼 있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근데 틀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충분조건 생각했는데 필요조건일 수가 있는 것이고, 충분조건 생각했는데 필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알겠지? 그래서 쌤이 전에 막 작년이랑 수업을 해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를 외워주라고 했더니 계속 물어보네. 필요 충분이에요? 충분 필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쌤이 내가 이것까지 다 알려줘야 돼.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단어 하나를 기억해냈어. 그 단어가 뭐냐면 필충은 아니지만 필통이야.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필통이야. 통필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앞에가 크면은 필요해 무조건. 뒤에가 크면 충분이야. 그래서 쭉쭉 해봤는데 내가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것만 체크하셔가지고 그것만 여러분이 따로 포스트잇 같은 걸 해가지고 정리해놓고 수시로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조교쌤이나 쌤한테 질문을 해서 저는 이거 충분 같은데 이게 필요 충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물어보고 나서 학습하고 자기 머리 이렇게 세뇌시키세요. 이거 보니까 충분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가려놓고 시험보다 생각까지 다 보라고. 알겠지? 그리고 나서 틀린 것들만 따로 체크해가지고 모아놓으세요. 하는 대로 해. 자,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조건이냐 판단하시오. 이거 가지고 장난친 경우는 선생님 기억에 한 번인가 있어서 한 번. 어떤 거 장난치냐면은 항상 이거는 약간 관용어구야. 관용어구. P가 Q이기 위한이 관용어구야. 근데 언젠가 좀 오래됐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장난하면 치더라고. 얘를 바꿔버렸어 이거를. 그러니까 Q가 P이기 위한으로 바뀌었어. 그럼 내가 알고 있던 충분 조건이 뭘로 바뀌는 거야? 필요로 바뀌는 거고. 필요가 뭘로 바뀌는 거야? 충분 바뀌는 거야. 근데 그거 좀 야비해 사실은. 그거 장난치지는 않을 거야 아마. 장난치면은 나한테 얘기해. 나중에 저녁에 얘기해. 이렇게 화살로 했어. 어쨌든 또 확인은 한번 하셔야 돼요. 확인은. 알겠지? P는 Q이기 위한이야. 일단은 Q는 P이기 위한이 아니야. 확인을 꼭 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누구가 큰지만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고, 자, 이거는 얘들아 무슨 말이지? 이거는 x equal y 또는 y equal z라는 말이잖아. 당연히 앞에하고 뒤에하고 누가 크다라는 거 바로 감이 와요? 앞에가 크죠? 앞에가 크다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접수가 돼? 그치? 그러면 얘는 앞에가 크니까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거는 x, y가 둘 다 0이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개념이죠. 얘는 또는이죠. 누가 큽니까? 뒤에가 크죠. 무슨 조건이라고?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포함관계가 자연스럽게 따져지잖아 얘네들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x 더하기 y가 유리수야. x, y가 모두 유리수야.
누가 더 클까 얘들아? 얘네. 더하기가 유리수인 경우하고 x, y가 직접 유리수인 경우하고 무리수인데 유리수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냐를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뭐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으면 무리수지만 유리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훨씬 앞에가 뭐 한 거니 얘들아? 경우수가 더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죠. 그러면 앞에가 크니까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지 무슨 말인지? 자, 여기 봅시다. 자, P가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한번 판단해봐라 라는 얘기고요. 얘는 마 3에서 3까지잖아. 그치? 얘는 0부터 2까지니까 앞에가 크다. 필요 조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는 x 이퀄 1만 되고 얘는 x 이퀄 1하고 2가 되니까 뒤에가 크다. 충분 조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3이고요. 얘도 3이네요. 3, 3 같네.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분 조건이 되면 좋겠어.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건 누가 크다는 얘기야? 뒤에가 크다. Q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가시고 자, P는 마 4에서 6까지 둘 다 막혀 있네요. 요렇게 오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얘 같은 경우는 X가 있으면 얘들아 뭐 다 알지? A에서 마이너스 A인데 이만큼 요렇게 준 거잖아. 그쵸?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A 플러스 2 여기가 E 마이너스 A가 되고 둘 다 막혀 있으니까 요렇게 되고 둘 다 막히고 둘 다 막혀 있으면은 뿅뿅뿅 해서 A 범위만 빨리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조건이야. 그러면은 앞에 있는 네가 얘를 갖다가 뭐 해야 돼? 감싸 안아야 되겠지. 그러면 쫙 그어가지고 마 3, A 빼기 3, A 8 둘 다 막혀 있으면은 뿅뿅 이렇게 계산 빨리빨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1번 봐봐 얘들아. 충분 조건이 되면 좋겠대. 그쵸? 자, 이거를 딱 보고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조건하고 명제를 선생님이 이제 결합시킬게. 충분 조건 누가 크지? 뒤에가 크지. 명제가 참이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뒤에가 커야 되죠. 그쵸? 그래서 충분 조건 이퀄 명제가 참이야. 뒤에가 크니까. 됐어? 여기 참이려면 어디가 커야 돼? 앞에가 커야 돼. 그래서 필요 조건 이퀄 뭐가 참이야? 여기 참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은 역과 이가 모두 참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충분 조건이 되도록 뭔가 아니다인데 충분 조건이 돼야 돼? 뒤에가 커야 돼? 씨발 어떻게 해야지? 마음의 소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는 이 단어를 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명제가 참이 된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 명제가 참이었으면 좋겠다 이 뜻이야 이거는 지금. 그런데 뭐가 있어? 아니다가 있어. 이거 쌤이 아까 얘기했죠. 명제인데 나에게 주어진 명제인데 아니래. 부정이야. 그러면 나는 누구를 쓸 거야? 그치, 대우를 써서 대우가 참이면 자연스럽게 명제가 뭐가 되니까? 참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정형인데 충분 조건이라든지 또는 부정형의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게 뭔가 참이 되게 하는 뭐 A 값을 구하라, A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든지 그럴 때 누구 쓴다고? 대우야 어서와 날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야. 대우 사용법이야 그게.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뭐 할 거야? 대우 쓸 거야. 대우 쓰면 얘를 먼저 끌고 와서 부정을 시킬 거니까 x-1이 0이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가 0이다가 이게 참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충분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얘는 1 여기다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대입하면은 내가 원하는 a 값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수학은 해석의 싸움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서로 다른 파트가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체크하시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어요. 문제를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봐봐. 2번 별표 좀 쳐. 약간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냐? 이거 고1 때 1학기 때 배웠습니다. 복소수라는 단어에서 배웠고요. 복소수가 여러분이 이제 고3 수능까지 가면서 여러분을 괴롭힐 일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냐? X의 범위를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뭐 I 이런 거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수능에서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에서는 이제 뭐 선생님이 굳이 뭐 낸다면 낼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쪽 동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의미가 없어.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루트 A가 있고요, 루트 B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지. 그래 안 그래? 이거 A, B의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 A가 음수뿐만이 아니라 0도 가능하죠. B가 이렇게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만족하다는 얘기는 A, B의 누구를 부호를 나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루트 B가 있는데 이렇게 됐어. 알겠어? 이렇게 됐을 때는 A는 뭐고 얘들아? 음수고. 뭐고? 음수고. B는 양수지만 0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퀄이 빠진 이유는 분모는 0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수학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너는 음수가 돼야 되고 너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말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간단하게 마이너스 1 x 8이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한번 정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헷갈리거나 까먹을 수가 있어. 잘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Q가 이렇게 된다. 충분 조건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A-8 마이너스 1 8 A 더하기 3 뭐만? 이 뚜껑만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그랬을 때 둘 다 이렇게 뚫려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퀄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막혀 있고 얘는 뚫려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찾는 거. 이런 문제 푸는데 1분 이상 걸리면 안 돼요. 30초 정도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 봅시다. 얘가 충분 조건이래. 그치?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P, 바, not Q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P라는 친구가 이거를 가지고 얘들아 좀 망설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얘를 뭘로 보면 되는 거야? 얘를 Q의 여집합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보통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하기는 해. 뭐 어때 그러면 내가 편하게 볼 건데 그러면은 얘가 Q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놓고 1, 2, 3으로 판단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은 여러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넘어갈게요. 됐죠? 자, 이거 뭐 마찬가지야. 뭐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필요 조건이야. 그치? 필요 조건은 얘들아 잘 보세요. 얘들아 얘를 가지고 몇 개가 나온다고 총? 6개가 나온다고. 그건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필요 조건이면은 앞으로 화살표가 가면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면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쵸? 얘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 6개 중에서 이거 있는지만 여러분이 뭐 하면 돼? 체킹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너무